안녕하세요, 오시만입니다. 오늘은 도박, 주식 투자로 망해가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주제로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어요. 전 좀 더 다른 시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부터 투기나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나쁜 걸 알기에 조심하고 멀리 하려고 해요. 하지만 어떤 단순한 해프닝으로 인해서요, 순식간에 빠져들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하이원으로 스키 타러 갔는데 저녁에 호기심에 강원랜드에 들렸다던가, 해외여행 중에 호텔 카지노에 들렸다든지, 친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는데 그 친구가 주식 전문가로 착각해서 호기심에 주식을 따라 시작했다든지, 이런 주변에 경험한 누군가로 인해서요, 대부분 처음 투자나 투기, 도박에 발을 담궈요. 잠시 여기서 투자와 도박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처음엔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투자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엔 도박처럼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원랜드를 예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 카지노를 가서 느끼는 감정은 정말 신기하다, 이런 별천지가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장면이 눈앞에 연출돼요. 게임 룰을 모르니까 초반엔 그냥 구경만 합니다. 현찰을 칩으로 어디서 바꾸는지도 잘 몰라요. 베팅을 한다 해도요, 초반에 실제 화폐와 칩을 1대1 기준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베팅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칩과 현찰의 1대1 가치가 무뎌집니다. 다들 몇만원에서 30만원씩 베팅을 하기에 내가 베팅하는 몇천원에서 1만원 사이의 베팅은 소소하게 즐기는 베팅으로 인지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5천원씩 소소한 베팅을 해도요, 오랜 시간 하다 보면 한 20~30만원 금방 사라집니다. 만약 5천원씩 베팅을 하다가 15만원을 잃었다 쳐요. 15만원 본전을 찾으려면요, 5천원씩 30번을 베팅해서 다 이겨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5만원이나 20만원을 베팅한다면 한 방에 잃은 돈을 찾고 5만원도 따서 돌아갈 수 있어요. 확률은 50%입니다. 드디어 5천원씩 걸다가 고액 베팅을 해요. 나름 자신의 승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4번 이상 홀 나온 테이블에서 짝으로 20만원을 베팅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그리고 도박에 빠져듭니다. 차라리 15만원을 잃었을 때 아깝긴 해도요, 손 털고 나오는 게 낫습니다. 만약 실패를 인정하고 나온다면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예상대로 20만원을 베팅을 해서 만약에 먹었으면 5만원 땄으니 다시 그 돈으로 도박을 할 거예요. 이걸 운이라 생각 안 하고요, 이기는 법 또는 승부사 기질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강승부를 했을 때 내 예상이 적중하면 기분이 정말로 짜릿해요. 만약 20만원을 잃었다면 그땐 이성을 잃고 통장에서 돈을 더 인출해서 어떻게 해서든 복구하려고 할 거예요. 결론은 승부를 던지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도박에 빠지게 된 겁니다. 도박장에서 초반에 이성적으로 게임을 잘해요. 크게 잃지도 따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본인이 이길 거라고 믿었던 승부에서 큰 금액을 걸었다가 틀리면 그 순간부터 이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도박에서 제일 무서운 순간이 판돈을 올리는 행위예요. 판돈이 올라가는 순간 절대 소액 베팅을 못해요. 10만원 걸던 사람이 만원 걸었을 때 이기면 좋아할 것 같나요? 도박장에서 돈을 잃거나 돈을 딴 사람들 하는 생각이, 돈을 딴 사람은 실력이라 생각하고요, 돈을 잃은 사람은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돈을 따게 되면 이걸로 직업이 가능하겠다라는 착각을 하죠. 물론 일정 시간이 지나 피해가 누적되면 도박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만한 기쁨을 채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재밌는 건 강원랜드에서 수백 수십만원을 잃지만 정작 내려와서 먹고 잠자는 데 쓰는 돈은 아까워서 잘 안 써요. 땄으면 쓰겠죠. 8,000원에서 만원짜리 밥 안 사 먹고요, 라면이나 김밥으로 대충 때워요. 베팅할 때 호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예전에 강원랜드 가서 첫 베팅으로 돈을 따면요, 제일 먼저 하던 게 호텔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었어요. 어차피 계속 게임하면 잃을 거라 밥이라도 먹자는 생각이었어요. 항상 강원랜드 내려올 땐 친구들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왜 왔을까 하는 그 후회감. 자,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마트폰 보급이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손쉬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때문에 주식에서 수익을 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 말이 언뜻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과거엔 컴퓨터를 켜거나 증권사에 가서 주식을 사고 팔아야 돼서 컴퓨터가 있는 특수한 공간이 아닌 이상 자주 확인하고 매수 매도를 손쉽게 하기 힘든 구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손에 쥔 스마트폰으로 분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주식 차트를 확인합니다. A 회사 주식이 10배 올랐다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수없이 차트를 확인하는데 10배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보통 고수익을 올리신 분들은 사놓고 안 파는 분들 또는 사놓고 잊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주식이란 게 100만 원 들어가 있을 때랑 1000만 원 들어가 있을 때랑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100만 원을 넣었는데 30% 수익이 나면 기다릴 수 있는데 1억을 넣어놓고 3천만 원의 수익이 하루 만에 생기면 흔들려요. 3천만 원이면 거의 일반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처음엔 다들 장기 투자하려고 맘먹고 주식을 시작하는데 고액을 넣어놓고 널뛰는 수익에 나도 모르게 단타를 치게 되고요. 그 몇 분 사이에 짜릿한 수익을 얻는 손맛을 알기에 단타의 유혹을 끊을 수가 없어요. 결국 도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의 투자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진짜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 모의 투자로 돈 따면 더 열받습니다. 아시겠어요? 모의 투자로 수익을 냈다고 내가 직접 투자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모의 투자야 크게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돈을 집어넣는 순간 그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 아니에요. 내 결혼 자금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식 2달 뒤 내야 할 대학 등록금일 수도 있죠. 대출금일 수도 있고요. 여윳돈이 없는 일반인이 길어야 6개월, 1년 안에 써야 할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일반인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많이 보는 이유가 첫째로 내 인생을 건 담보자금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없어지면 결혼하거나 집을 사거나 자식 가르칠 돈을 날리죠. 이성과 냉정을 유지하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의 투자자처럼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없어요. 요즘은 주식이 무서운 게 주식 비슷한 파생 상품들이 많아요. 나 때는 선물 옵션 거래를 일반인이 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나도 해본 적이 없었고 정말 뭔지도 몰랐습니다. 유튜브 바코드 영상을 보면서 아 저건 진짜 건들면 골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버스 같은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아서 리스크가 큰 상품들도 많아요. 오랜 시간을 주식을 안 하다가 요즘 관심을 갖고 보는데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과거에 해외 주식을 개인이 직접 사지 못했습니다. 산다 해도 해외 주식 관련 펀드나 있었죠. 지금은 개인이 주식, 선물, 옵션, 해외 주식 등등 진짜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에 과거에 비해서 질 좋은 주식 투자 관련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 생각에 월급만으로는 흑수저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어떤 재테크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 주변만 봐도 뭔지는 몰라도요 다들 무언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본적으로 경제 지식이나 관련 서적을 당연히 봐야 하고요. 기업에 대한 평가도 나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언뜻 들으면요 이놈이 뭔가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막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유튜브, 경제방송 영상에서 본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만 보면서 자기가 전문가가 돼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교만 배우고 있죠. 대부분 주식하는 사람들 자신이 도박한다 생각 안 해요. 투자한다 생각합니다. 신용 땡겨 쓰고 작전주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도박보다 더 위험한 짓입니다. 도박은 안 좋은 거라고 도박쟁이들도 알아요. 그걸 투자라고 말하는 미친놈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도박처럼 하면서 자신을 금융이라 착각을 하죠.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도박이나 주식이나 투자를 처음 손댄 후에 생각지 않은 큰 돈을 따게 되면요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차라리 초반에 손해를 보면 어렵고 무서운 생각이라도 드는데 이 운 좋게 얻어 걸린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을 번 순간 그걸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되는 기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진리 있냐 투자를 하죠. 도박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누구나 한 번쯤 시도한 기법이 바로 마틴게일 기법이에요. 잃은 돈의 2배로 걸어서 언젠가 먹으면 본전을 찾는다는 기법이죠. 근데 막상 실전에서 사용해보면 영혼까지 털립니다. 5만원 베팅으로 시작해서 5번만 틀려도요 155만원을 잃고요. 그 다음 6번째 160만원 걸어야 해요. 홀짝, 언더오버, 50% 확률 게임에서 한 줄로 16번까지 한 가지 결과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 상황에서 오기로 난 반대로만 건다면 이번에 틀리면 다음번이라는 생각에 계속 베팅합니다. 앞전에 걸고 틀린 걸 다음에 맞추기 위한 재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틴게일 기법으로 베팅하다가 20여 분 만에 수백에서 돈 1000만원 잃는 사람 봤어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매번 리셋되는 확률의 게임에서 언제나 이길 확률은 50%예요. 50%. 주식은 작전주 건들거나 외국인과 기관이 합심해서 공매도 치는 순간 대형주고 나발이고 작살나요. 분석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호재가 나옴과 동시에 공매도 물량이 쌓이면 뉴스 보고 들어갔다 멘탈이 털려버립니다. 그 돈이 내 집 살 돈, 내 결혼할 돈, 노후 자금인데 말이죠. 지금 공매도를 못하는데 만약 9월에 공매도가 풀리면 아마 지옥이 펼쳐질 거예요. 투자나 도박이나 손을 댔던 사람은 다들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억대까지 자신이 살면서 만져보지 못했던 돈을 짧은 시간 만들어냈어요. 문제는 잃은 돈은 마인드 컨트롤로 빨리 잊고 이성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큰 돈을 딴 기억은 영원히 갑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으로 다시금 투자를 하죠. 실제로 내가 큰 돈을 딴 이유가 다른 데 있음에도 본인은 자신의 방법이 맞는지 알고요 착각하고 투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투자나 도박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늘 자기가 돈을 땄던 것처럼 얘기하죠.
매번 돈을 그렇게 따면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도 돈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 주식 강의는요, 과거의 차트로 미래를 분석하는 기법이 많았어요. 난 지금도 3일봉, 10분봉 뭐 이런 의미를 모르겠어요. 당시에 들어도 도통 뭔 소리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안 가면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멍청하던지 애초에 그 강의가 엉터리였던지. 점점 투자가 도박으로 변질되고 위험해지는 게 레버리지 같은 고위험 상품이 많아지고요. 1분에서 2분 이 짧은 시간에 수익과 손실이 빠르게 발생합니다. 도박이나 투자나 가장 위험한 게 짧은 시간 결과가 나오는 곳에 베팅하는 거예요. 이건 분석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짧은 시간 올라타느냐 나오느냐의 문제죠. 그냥 투자가 아닌 언더 오바 둘 중 하나 맞추는 거예요. 100번의 선택 중에요, 내가 예측하고 맞추는 경우는 많아야 35에서 45% 사이일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투자나 도박으로 적은 돈을 꾸준히 따다가 한두 방에 이익금을 다 뱉어내고 원금까지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도박과 투자에 빠지면요, 제일 위험한 게 노동력으로 얻는 소산물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루 땀 흘려 버는 돈 10에서 16만원, 이 돈이 우습게 느껴져요. 20만원 홀짝 베팅으로 이기면 20만원 법니다. 단 1분 만에요. 돈을 따면요, 따서 노동을 안 하게 되고요, 돈을 잃으면 그 돈을 노동으로 메우려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10만원을 베팅 후 1분 만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돈을 벌려면 9시간 일해야 돼요. 주식이나 펀드도 10년이나 긴 세월 아끼고 안 먹고 모아놓은 돈이 반토막 되어버리면요, 그간 아둥바둥 모으면서 살았던 내 인생이 정말 허무해져요. 의외로 콩나물 가격 깎아서 모은 돈으로 주식으로 날린 사람들 많습니다. 어차피 티끌 모아 목돈을 만든 사람은요, 애초에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모아놓은 돈도 크지 않지만 그 돈이 이익이 나도 손실이 나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이 시간이 지나도 각광을 받는 이유가 다른 투자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돼요. 지금은 힘들지만 과거엔 수천만 원으로도요, 전세 끼고 갭 투자가 가능했고요. 도시가 이전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현물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금과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져도요, 집 평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금덩이 크기가 줄어들거나 금이 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현물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지만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내 핸드폰 속에 숫자로만 있지 주식 증서를 가진 게 아니죠. 작은 월급으로 사는 일반인이 주식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아생전 월급 이외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이만한 게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일단 오랜 시간 안 써도 될 돈으로 하시고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경제 지식은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주식 관련 책을 보라는 게 아니라 경제 서적을 보세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